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올 여름 고수온 피해를 겪은 육상 양식 어가들이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였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파른 비탈을 따라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한 마을. 이봉로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연탄을 가는 일로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집 안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연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자체로부터 연탄 지원을 받았지만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연탄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바빠져갖고 하루 3개 쓸 때도 방도 배랑 안 따시고 연탄값만 비싸고. 곽혜자 어르신도 부쩍 추워진 날씨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라 올 겨울에 사용해야 할 연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들이도 못하고 일하고 있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모아 생활비로 쓰는 어르신들. 칼바람을 뚫고 몸보다 큰 상자 묶음을 모아 팔아도 하루 버는 돈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몇 킬로 나왔어요? 10kg 많이 나왔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5,600 키로에 이제 70만 원. 폐지를 수거하는 고물상에는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의 긴 줄이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일찍 찾아온 한파에 올겨울 많은 눈마저 예보되면서 취약계층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서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응급의학 전문의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남 17개 군단위 지자체들은 중증 응급 의료 취약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 인력 확대와 지역 필수 의료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을 증원 규모를 정할 때 동시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 의대 신설 TO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대표 등 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30년 동안 우리 전남 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전남 도민의 건강권 확보하기 위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야 4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4당 공약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포함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또 지역 의대 신설과 신설 정원을 배정할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과 함께 전남의대 설립 유치 범도민 추진위는 대국민 성명 발표와 결의대회 등 의대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의 대표 관광지 녹동항에 새로운 볼거리, 그것도 야간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적게는 500대, 최대 1000대 가까운 드론이 녹동 밤하늘에 누리호 발사 장면을 재현하는가 하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나 한가위 보름달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23차례 공연으로 18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볼만한 드론쇼는 서울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쇼와 부산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등이 대표적인데 고흥의 드론쇼는 대한민국 드론 산업 1번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올해 고흥 드론쇼는 직간접적인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직접 효과로는 지역 인력 고용 유발 효과 1,050명, 소비지출 경제 효과가 150억 원에 이르고 전년 대비 식음료업 소비는 5%, 숙박 방문자 수는 5.2%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역 관광자원과 농수축산물의 홍보는 물론 소셜미디어와 언론 노출 빈도도 작년보다 12%가 늘었고 녹동항과 바다정원이 여행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는 등
간접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드론 중심 도시 공의 이상은 살렸고 또 관광 활성화로 이어졌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열린 드론 UAM 엑스포가 드론 산업의 메카 고흥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렸고 야간 볼거리 관광 특화 상품의 출현으로 고흥 관광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흥군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공연 기간을 한 달 정도 늘리고 규모도 훨씬 키운 드론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의 관광의 킬러 컨텐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드론 쇼가 우리 고흥의 드론 중심 도시의 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거고요. 또 고흥하면 드론 쇼.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녹동항 드론쇼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알리는 특화된 관광 콘텐츠로 확고한 자리매김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섬과 푸른 바다가 보이는 여수돌산읍 봉수산 정상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돌무더기, 조선시대 남해안을 드나들던 왜구의 출몰을 감시하던 봉수입니다. 돌산도 봉수에서 피워올린 불과 연기는 바닷길과 내륙을 따라 서울 남산으로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방이 탁 트인 덕에 지금은 봉수 옆에 산불 감시 초소가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구 침입이 많았는데 그때 여기 높은 데까지 우리 조상들이 오셔갖고 이걸 감시하고 이 추운데 그런 노고가 참 마음이 좀 짠합니다. 여수 봉수산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 정상에 위치한 또 다른 봉수. 여수 봉수에서 보낸 신호는 이곳 고흥에 닿아 다시 장흥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문화대청은 조선 후기 군사통신시설인 제5로 직봉 노선에 있는 61개 봉수 유적 가운데 학술 가치와 상태를 고려해 16개소를 사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제5로 직봉의 출발점인 돌산도 봉수를 포함해 고흥 마북산, 장기산 봉수 등 총 10개소가 지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처럼 봉수는 전국에 걸쳐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힘들었고 일부는 훼손까지 이뤄졌던 상황. 관리가 좀 더 돼야죠. 너무나도 방치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숲이 막 그래서 우거지고 이랬는데 좀 깎아놓으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문화대청은 이를 연소규산으로 묶어 올해 1월 부산과 서울을 잇는 제2로 직봉을 처음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자체도 함께 봉수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방호벽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발굴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방로 정비라든지 그런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의 상황을 신속히 알렸던 봉수 체계가 뒤늦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1969년 준공된 순천시청사. 구조안전 시에서 D등급으로 안전에 크게 취약할 뿐 아니라 부서가 8개 외청으로 분산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로 재정 부담도 큰 건축물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현 시청사 인근의 2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최종 입지까지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7년여의 기간이 흘렀고 시는 조만간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그 신청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도에 그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지금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지고 계약에 임박하게 된 상황입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옥상 정원을 포함한 곳곳에 공원들이 조성되면서 생태 도시의 이미지와 맞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으로 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2,165억 원이 투입됩니다. 1940억이 지금 예산 확보돼 있고 2024년 이후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0억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이자 수입이 한 75억으로 예산했고
토탈 2,165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 말이면 신청사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마치는 대로 현재 청사 부지를 원도심의 시민생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 사업,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을 두루 갖춘 환경 친화형 순천시 신청사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광어 48만 마리가 폐사했던 전남 완도군. 전국 육상 광어 양식의 40%를 차지하는 완도 지역 양식 어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광어 양식의 적정 수온은 섭씨 18도에서 24도. 수온 조절과 수질 정화를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양수 펌프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비중이 전력량의 70%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전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양식장의 전기요금이 최근 1년 새 53%나 올랐습니다. 한 개 어가당 연간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수온 예방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가 되는 다음 달부터는 광어 양식장 운영에 최대 위기인 셈입니다. 저희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가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단점이고요. 최근 완도를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어 양식장을 찾아 저수온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에 대비를 요청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 대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장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히트펌프라든지 인버터 등 그 에너지 사용 절감 설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양식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은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전기료와 면세유 인상분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종묘와 농작물 재배, 수산 양식 등 특정 분기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특례 할인 등으로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남의 육상 양식장은 200여 곳, 겨울의 시작과 함께 바다 수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